이어서 사회 생태학적 모형을 볼 건데,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생태학적 모형에서 조금 더 변화된 모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태학적 모형은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가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생태학적 모형으로 질병을 설명할 때는 그래서 뭔가 질병의 원인인 병인이 뚜렷한 그러한 질병을 설명하는 건 좀 가능했지만, 이제 그 이후로 넘어오면서 병인이 명확하지 않은 뭐 고혈압이라던가 당뇨병이라던가 이런 만성 질환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서 병인보다는 개인의 행태적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모형에서 나온 게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다. 그래서 개인의 행태는 심리적, 사회적 요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학자나 심리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형이다라고도 하는 거고요.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행태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모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구성 요소, 숙주, 외부 환경, 그리고 병인이 빠지고 개인의 행태 요인,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은 숙주 요인은 이제 숙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요인, 유전적 소인, 후천적이고 경험적인 소인, 이런 모든 것들이 숙주의 질병에 대한 감수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숙주 요인으로 분류가 되겠고, 외부 환경 요인이라고 하면은 생물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들이 들어가겠고요. 마찬가지로 자, 개인의 행태 요인이 강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한 거죠. 자, 개인의 행태 요인이 왜 중요하냐? 결국 이 이전의 질병은 급성 감염병 위주였는데 만성 질병으로 만성병이 중요시되고 있고, 자, 감염병 같은 경우는 어떤 병원체가 몸에 들어서 어떤 병리학 작용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거야라는 게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데, 만성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병 같은 것들은 그러한 질병의 진행을 병리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비병리적 소인에 의한 질병이 많다. 그러니까 병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나 이런 호르몬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감염 질환이 사라지고 비감염 질환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생태학적 모형에서 개인 행태 요인을 강조하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전인적 모형으로 넘어가는데, 자, 전인적 모형이라고도 하고 총체적 모형이라고도 해요. 자, 사람을 어떤 이제 좀 더 크게 본다? 좀 더 사회 구성원으로서 넓은 범위로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사람은 나를 둘러싼 가정, 그리고 지역 사회, 이런 사회 체계의 하나의 구성원이라는 거죠, 사람이. 자, 그리고 그 사람, 그 개인의 정신과 육체는 온전히 내가 혼자 뭐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굉장히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개념도 그 사람 자체만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체계 안에서의 구성원으로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이제 관계, 모든 요인들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건강은 어떤 거다? 사회 및 내부 상태가, 나를 둘러싼 나의 사회 그리고 나의 내부 상태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역동적인 균형 상태다. 자, 질병은 이 사회에서의 나의 적응력이 감퇴되거나 조화가 깨진 상태를 질병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건강의 개념이 변천해 가면서 연속선 개념이라는 게 계속 현대에 와서 강조되고 있다라고 했죠. 건강과 질병은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선 위에 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불건강한 상태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복합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것. 치료의 목적은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것, 단순한 질병 제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더 나은 건강 증진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자, 더 나은 건강을 성취할 수 있도록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 자기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건강 증진 어떻게 해줄 거예요? 막 의사가 치료해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의사는 조언자의 역할, 결국은 내가 내 건강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인적 모형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거 네 가지 구성 요인이 있어요. 환경, 생활 습관, 생물학적 특성, 보건의료 체계. 자,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본 거냐면 랄론드 보고서에서 건강 결정 요인 네 가지, 생물학적 요인, 생활 습관, 환경, 보건의료 체계 네 가지 있었죠. 그 네 가지 구성 요인이 그대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환경이라고 하면은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심리적 환경 등이 들어가고요. 생활 습관, 그 사람의 어떤 여가 활동,
소비 패턴, 생활 습관들이 해당이 되겠고, 자, 생물학적 특성은 이제 유전적인 소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 국가나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체계 운영 상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보건의료 체계가 이제 예방, 치료, 재활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다음 넘어가는 게 웰리스 모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 이제 거의 전인적 모형까지 출제가 되고요. 웰리스 모형 같은 경우는 요거 자체로 시험 문제로 중요하게 나오기보다는 그냥 가끔 보기로만 출제된 적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조금 더 발전을 시킨 모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앞에서 건강의 연속성 개념을 얘기했는데 그 개념을 좀 더 발전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웰리스라는, 우리 왜 웰빙이라는 단어가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자, 그런 개념을 웰리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자, 웰리스의 정의를 보시면은 개인의 생활 환경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한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통합된 기능 수단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람은 이제 모두 건강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 환경에서 건강 위해 요인이 나에게 들어오더라도 나의 건강 잠재력이 그것들을, 이 건강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서 위협을 막아내고 나를 막아내는 그러한 통합된 기능을 하는 그러한 수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웰리스라는 의미예요. 자, 상위 수준의 웰리스에 도달한 개인, 그래서 내가 나의 환경도 건강하고 나 자체도 건강한 상태가 상위 수준의 웰리스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상위 수준의 웰리스에 도달한 개인은 고차원적인 기능을 하게 돼요.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기능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전인적 통합을 이루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위 수준의 웰리스라는 건데, 자, 건강축이 있어요. 자, 건강의 연속성 개념, 자, 요 상태에서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불건강해서 사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 축을 하나 더 넣었어요. 환경축. 위로 올라가면은 건강한 환경, 아래로 내려오면은 불건강한 환경. 그래서 여기 나의 상태도 건강하고 환경도 건강한 요 위치를 상위 수준의 웰리스라고 정의한 거죠. 자, 웰리스에서의 건강이라는 것, 자, 내가 충만하고 유익하며 창조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의 이상적인 상태, 정말 너무나 이상적인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건강은 예비적인 준비 상태, 그래서 언제든 불건강해질 수 있지만 그거를 나는 막아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정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정신, 신체, 연계가 같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모형이고요. 상위 수준의 웰리스는 개인의 고차원적 기능을 의미한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죠. 자,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안녕 상태, 활력, 작업 능력, 그리고 효율,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건강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모형이 웰리스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자, 질병, 장애 상태로 사람이 갈 수는 있겠죠. 거기에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잠재력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웰리스라고 하는 거고, 웰리스 모형은 전통적인 의료, 그러니까 임상 의료뿐만 아니라 어떤 대체요법 이런 것까지도 같이 추구하고 있는 모형이에요. 근데 뭐 웰리스, 상위 수준의 웰리스, 고차원적인 기능, 이런 것들 자체가 결국은 주관적인 인지, 지각 상태에서 오는데 측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너무 다양한 그 웰리스 안에는 행복, 삶의 질,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이제 광범위하다, 건강의 의미가 너무 확장되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차원에서 의료 연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 모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질병의 자연사 및 예방이에요. 자, 질병의 자연사와 예방에 대한 이론은 처음에 사회생태학적 모형, 레벨과 그러니까 클락이라는 학자의 3원론이 앞에서 생태학적 모형에서 나왔는데, 자,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의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건강이고 균형이 깨지면 불건강이다라고 했던 게 생태학적 모형이었죠. 자,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병인, 숙주, 환경의 균형이 파괴되었을 때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것. 자, 질병의 진행은 증상이 없는 병원성 이전 시기부터 병원성기를 지나서 회복, 사망하게 된다라는 건데, 자, 질병에 걸리기 전 비병원성기, 초기 병원성기, 질병에 걸리고 난 다음은 불현성 질병기, 현성 질병기, 회복기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비병원성, 이 기본적으로 질병의 자연사 단계는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로 설명해요. 생태학적 모형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비병원성기는 병인 숙주 환경이 상호작용을 잘 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 초기 병원성기는 내가 아직 질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병원체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나에게 들어올 위험이 있는 거죠. 초기 병원성기, 병인의 자극이 형성이 되는 시기고, 불연성 질병기라고 하면은 병인 자극에 대한 숙주의 반응이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하면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증상은 없어요. 불현성 질병기. 자, 현성 질병기는 질병 상태로 들어간 거고요. 자, 회복기는 이제 질병에서 회복하거나 또는 사망하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예방 조치가 있는데, 자, 비병원성기는 병인 숙주 환경이 잘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건강한 상태예요. 자, 건강한 상태에서 뭘 한다?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면 되겠죠. 초기 병원성기 같은 경우는 병인의 자극이 형성이 됐어요. 그럼 그 병인을 막아야 되겠죠. 이렇게 특별한 무언가를 막기 위한 예방을 특수 예방이라고 해요. 자, 불현성 질병기로 넘어가면은 병원체가 들어와서 이미 질병에 걸렸는데 아직 발견을 못한 거예요. 증상이 없으니까. 그러면 빨리 발견해서 조기 검진, 뭐 집단 검진, 선별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활동을, 자, 현성 질병기로 넘어가면은 이미 질병에 걸렸으니까 질병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는 이러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자, 회복기는 이제 재활이나 사회생활로의 복귀와 관련된 활동이 들어가죠. 자, 이러한 예방 활동을 적용을 할 때 1차, 2차, 3차 예방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질병에 걸리기 전에 하는 예방은 모두 1차 예방이에요. 1단계, 2단계. 자, 기존에 레벨과 클락이라는 학자가 이 질병의 자연사 5단계랑 예방을 설명할 때 이 불현성 질병기랑 현성 질병기를 묶어서 2차 예방으로 분류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회복기를 3차 예방이다라고 분류를 했는데, 이게 제가 이제 공중보건 하면서도, 보건학 하면서도 얘를 계속 이랬다 저랬다 이제 바꾸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감염병 같은 경우는 요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 장애 방지를 위한 치료, 그리고 재활 치료,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한 치료가, 이 감염병 같은 경우는 좀 구분이 돼요. 근데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조기에 발견한 다음에 이제 질병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거기부터 이미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활치료를 같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두 개의 단계를 2차 예방이다, 3차 예방이다를 분류하기가 어려워져요.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공중보건학 교재라던가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나눠서 얘를 묶어서 3차 예방, 여기만 2차 예방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2, 3년은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게 또 웃긴 게 시험이 출제가 될 때 최근에 2019년 경북인가 보건연구소 문제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 중 2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놓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했는데, 자, 기억, 예방접종. 니은, 악화방지. 디귿, 뭐 보건교육. 금연?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리을, 장애 방지를 위한 치료. 그래서 요 단어가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나오고 2차 예방이 아닌 두 가지를 넣어놨어요. 그럼 이건 정답을 얘네 두 개로 고를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병의 자연사 예방 단계를 설명할 때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항상 그냥 보기를 보고 이 출제자가 뭐로 냈구나를 판단해라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은 시험 문제 최근 2020년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여기가 2차 예방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교재는 이렇게 넣어놨지만 언제든지 얘가 3차 예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문제 어떻게 하냐? 문제 보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제일 확실한 거 위주로 찾아내면 된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풀이 수업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표로 설명드렸던 게 그대로 다시 설명으로 나오고 있죠. 비병원성기 1단계는 병인 숙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잘 이루고 있는 상태다. 자, 지금은 건강한 상태니까 숙주에게 환경 요인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고 건강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고, 초기 병원성기는 병원체가 막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인의 자극이 시작이 되는 질병 전기, 질병에 걸리기 전 단계다. 자, 그러면 빨리 숙주의 면역력을 키워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는 게 예방접종이다. 자, 3단계 불연성 질병기로 넘어가는데, 자, 병인이 숙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숙주가 반응을 시작을 했는데, 자, 그에 따른 병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겉으로 증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그래서 전염병 같은 경우는 잠복기, 비전염성 질환 같은 경우는 자각 증상이 없는 초기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현성질병기 같은 경우는 증상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겠고, 회복기는 회복기에 있는 환자들, 그래서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질병. 그럼 거기에 따른 이제 1차, 2차, 3차 예방을 다시 구분을 해보면, 자, 1차 예방은 질병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 질병에 애초에 안 걸리게 하는 것. 자, 그래서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건데, 자, 1차 예방에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적극적인 예방과 소극적인 예방. 자, 적극적인 예방은 아예 질병 예방을 넘어서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건강 증진, 환경 개선, 생활 양식, 보건교육 같은 게 들어가는 거고요. 소극적인 예방이라고 하면은 특정 무언가 하나만 찝어서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접종, 사고 방지 대책, 직업병 예방을 위한.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환경 개선은 특별한 무슨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게 아니라 두루두루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이 되는 거고,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은 내가 작업장에서 유해 물질이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얘만 제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소극적인 예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차 예방으로 넘어가면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주로 이루어지는 단계가 2차 예방이다. 그래서 무증상기의 개인 또는 인구 집단, 증상이 없는 불연성 감염의 상태인 사람들을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면은 효과를 더 키울 수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전염병의 확산도 막고 합병증이나 후유증도 막고 장애도 줄일 수가 있겠고요. 자, 전염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증상기에 빨리빨리 진단하고 빨리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전파를 막을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겠고, 비감염성 질환 같은 경우는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위암이나 이제 모든 암이 그렇죠.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진단을 하면 이미 3기, 4기예요. 그러면 조기 발견,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불연성 단계에서 조기 검진, 내시경이라던가 대장 내시경이라던가 초음파 검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면은 조기에 치료해서 그 부위만 딱 수술하고 나면 끝나요. 그러면 치료 기간도 단축되고 생존율도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선별 검사, 환자 발견, 건강 진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2차 예방의 활동이 되겠고요. 자, 3차 예방은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만성질환에서는 이렇게 증상기, 질병기랑 회복기를 모두 묶어서 3차 예방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장애 사망을 방지하는 것, 고통 완화시켜주고 기능장애 복구하고 남은 기능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다시 정상적인 사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귀를 돕는 것. 그래서 의학적인 재활은 물리치료에서 신체적인 재활을 하는 거고, 직업적 재활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관리해서 관절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관절염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치료하는 게 결국은 2차 예방으로 봐야 되냐, 3차 예방으로 봐야 되냐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만성질환과 관련돼서는 질병기를, 현성 질병기를 3차 예방으로 분류하고 있는 거죠. 자, 뇌졸중 같은 만성질환들 보건교육을 통해서 위험 요인을 제거해서 질병 발생 자체를 막으면 1차 예방, 선별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미리 약물 치료를 하면은 2차 예방, 그 다음에 이미 뇌졸중이 걸려서 뭔가 세포 손상이 있었다 그러면 빨리 치료를 해서 생명도 구하고 후유증도 줄이고 재활치료로 기능 회복도 돕는 것을 3차 예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그 보충에 질병 예방 대책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 그림이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교재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은 질병의 자연사 건강한 상태에서 무증상기, 증상기, 회복기로 넘어간다. 그럼 건강한 상태의 1차 예방으로는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도 할 수 있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할 수 있다. 자, 병인의 자극이 시작이 돼서 이제 인체와 자극의 상호작용이 있어서 조직의 변화가 있지만 아직은 증상이 없는 단계가 무증상기다. 그러니까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통해서 2차 예방을 하게 되고요. 자, 인체에 반응이 나타났어요.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그 시기와 증상이 진행이 되는 동안 회복을 시켜야 되겠죠. 여기를 묶어서 3차 예방으로 분류하고 있죠. 자,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1차, 2차, 3차 예방은 그 예방의학 교재에 있는 이제 예시들인데 실제 예방의학 교재에 있는 예시, 예문들이 시험 문제로 정말 많이 인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봐두시면은 시험 볼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 예방의학 교재에서는 1차 예방을 적극적 예방, 소극적 예방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건강을 증진하는 방법,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뭐 접근하면 건강 증진 방법이 결국은 적극적인 방법이 되겠고 질병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분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응용해서 안 나오고 보통 그대로 나오거나 그냥 1차 예방으로 다 묶어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건강을 증진하는 방법, 보건교육을 통해서 영양 섭취, 적절한 운동을 하게 하는 것, 자, 흡연, 과음, 위험한 성행위 이런 위해 요인을 애초에 다 피하게 하는 것, 안전벨트 매고 헬멧, 보호구 착용해서 손상을 방지하는 것, 산모 교육을 통해서 건강관리 모유 수유하도록 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이나 쾌적한 작업 환경, 특정 유해 인자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자,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예방접종, 개인 손 씻기, 다 질병 예방을 위한 거죠. 깨끗한 물 마시는 것도 수인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 하수 처리 같은 이런 환경위생을 질병 발생의 예방. 그래서 안전한 식수를 먹는다고 건강이 증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까 적극적 예방과 소극적 예방으로 분류한 거랑 조금 갭이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오로지 진짜 건강을 증진하는 방법이냐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냐로 접근했을 때 깨끗한 물을 먹는다고 건강이 증진되는 거 아니고 하수를 깨끗하게 처리해서 환경을 개선한다고 내가 건강이 좋아지는 것, 증진되는 건 아니죠. 질병을 예방하는 거죠. 자, 소음, 분진 이런 특정 유해 작업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거, 그 추락, 익수, 화재,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부위에서 추락사고가 빈번한다. 이 길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럼 거기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손상을 예방하는 것. 자, 비타민이나 철분을 먹는다고 비타민이나 철분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영양소가 아니라 질병을 부족해지면은 질병이 비타민이 부족했을 때 발생하는 다양한 결핍증, 철분이 부족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핍증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소를 보충한다라는 거고 발암물질 또는 알레르기 항원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것, 혼전 상담을 통해서 유전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 등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2차 예방은 무증상기에 있는 개인 또는 인구 집단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 효과적 대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 선별 검사, 그래서 미리 스크리닝 테스트를 한다라고 해서 질병을 미리 확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생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PKU 검사나 선천성 대사 이상이나 어떤 검사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조기에 찾아낸다, 검사를 한다. 무조건 2차 예방이고 자궁적 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팝스미어 검사를 한다. 검사니까 무조건 2차 예방이에요. 자, 이런 안압 측정이나 시신경 유두 검사로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한다. 모두 검사하는 거니까 2차 예방이고요. 자, 환자를 확진해내기 위한 검사들, 엑스레이로 폐결핵 환자 찾고 HIV 감염자 찾아내는 것, 그다음에 이러한 감염병 같은 경우는 환자를 빨리 찾아냈을 때 그 사람을 조기 치료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1차 예방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건강검진, 인구 집단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그냥 증상이 없는데도 검사를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종합검진, 혈액검사, PET-CT, 내시경 검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들 모두 2차 예방으로 보면 되겠죠. 자, 3차 예방은 앞에서 나왔던 내용과 같은 내용들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바로 확인학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건강 개념의 역사적 발전 순서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는데, 자, 건강 개념은 어떻게 발전되어 갔다? 신체 개념, 심신 개념, 삶의 질, 생활 개념이었잖아요. 보기에 없잖아요. 그러면 있는 거에서 찾아야 되고, 결국은 생활의 개념, 생활 수단의 개념이 삶의 질과 관련돼서 접근을 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자, WHO 건강의 정의 중에서 현대적 개념을 묻고 있는데, 자, 우리가 WHO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현대에 와서 강조하고 있는 게 사회적 안녕이었고, 사회적 안녕은 생활의 개념이다라고 접근을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사회적 안녕은 결국은 생활의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3번 문제, 건강의 차원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우리 주위에 있는 친숙한 사람들과 문화적 또는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만나는 지역사회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다. 이게 뭐예요? 사회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나를 명백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경청하는 것 요구된다. 사회적 관계에서의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되는 거죠. 적절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수용할 줄 아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사회적인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건강이다. 자, 4번 WHO 건강 정의 설명 옳지 않은 것. 보건의료 부문의 이념적 목표 설정에 도움을 준다. 어때요? 자, 이렇게 선언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념적 목표 설정에 도움을 준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건강 수준의 측정 지표와 방법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다. 자,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내용이 모호해요. 그래서 실정적 분석에는 어렵다. 자, 그래서 이렇게 측정 지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그 기준이 제시가 되어야 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자, 보건 부문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계략적 지침이 되고 있고요. 내용이 모호해서 건강에 관한 실증적 분석에는 활용도가 작다라고 했죠. 정답 4번. 자, 5번 파슨스의 건강의 정의 설명 옳은 것. 자, 개인의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건강이라고 정의한 게 탈콧 파슨스, 페르손이라고도 하고 파슨스라고도 하는데, 자, 파슨스의 정의였고요. 신체 조건을 건강과 무관하게 취급했다. 사지가 없어도, 팔다리가 없어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사지 육신 신체가 멀쩡해도 건강하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다. 결국은 굉장히 건강은 주관적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윌슨의 건강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인 면에서 최고로 발달하고 완전히 조화되니까 이렇게 도덕적인 면까지 강조하고 있는 게 뉴먼이라는 학자의 정의였고요. 자, 환경과의 관계를 언급했다. 와일리, 건강이란 유기체가 환경 조건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서 환경과의 관계를 언급했죠. 자, 파슨스, 건강이란 사회적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건강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6번 문제, 건강의 정의에 대한 설명 옳은 것. 블랙스턴은 건강을 적극적인 정의와 소극적인 정의, 포지티브한 정의랑 네거티브한 정의로 구분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포지티브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난 굉장히 좋아. 나 운동하기 아주 좋은 컨디션이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의미하고, 소극적인 정의는 아픈 데 없어, 아프지 않아, 관절염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쁘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소극적 정의라고 했어요. 자, 파슨스인데 건강이란 외부 환경의 변동에 대하여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된 상태다라고 이렇게 항상성으로 강조했던 학자는 베르나르 그리고 캐넌이라는 학자였죠. 자, 밑에 있네요. 프랑스의 베르나르와 캐넌이 건강이란 외부 환경의 변동에 대하여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된 상태다라고 설명했고, 자, 건강을 개인의 사회적 기능 측면에서 그 기능의 역할과 임무 수행 여부와 연결시켜서 정의를 내린 게 파슨스의 사회적 건강이죠. 자, 종류의 건강의 정의는 대체로 동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데 반하여 오늘날은 정적이며 보다 소극적인 건강을 주창한다. 반대가 되겠죠. 옛날에는 정적인 상태, 어떤 상태다라고 했지만 오늘날에는 동적인 상태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고요. 자, 7번. 건강 연속선 그림이에요. 보시면은 A는 어떤 상태다? 질병에서 회복하며 사회에 적응하는 단계는 D가 되겠고, A는
질병에서 회복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냥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적응하는 단계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B는 전염병의 경우 잠복기, 만성병인 경우는 자각 증상이 없는 단계. 그래서 보건의식이 높은 계층은 B, C, D를 모두 병적으로 인식한다라고 했고요. 자, C는 질병의 준비 단계가 아니라 질병 상태가 C가 됐고요. 보건의식이 향상된 계층이 C는 보건의식이 좀 낮은 계층은 C만 질병 상태로 인식한다라고 했죠. 자, D는 완전한 질병 상태로 노동력이 상실되는 그러한 단계는 C가 되겠고 D는 회복 단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자, 8번 문제 캐나다 랄론드 보고서에서 제시된 건강 결정 요인은 생활 습관, 환경, 보건의료 체계 그리고 병인이 아니라 생물학적 요인이었죠. 정답은 3번이고요. 건강 결정 요인 중에서 많은 보건의료 자원이 투입되지만 투입 자원에 비해서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낮은 요인을 묻고 있는데, 자, 우리가 건강 결정 요인에 유전적 요인도 있었고요, 개인의 생활 습관도 있었고, 환경도 있었고, 보건의료 그 국가의 정치 사회 체계도 있었고, 보건의료 체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자, 그 중에서 실제 국가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자원이 가장 많은 것은 그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병원을 건설하고 공공병원을 만들고 사회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고 여기에 보통 대부분의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많은 자원이 투입되지만 사실 자원에 비해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가 좀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보건의료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건의료 서비스. 자, 10번에 건강의 개념에 관한 생의학적 모델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생의학적 모형은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 특정 병인론, 질병의 원인은 특정 병원체 하나고 그 병인에 감염이 되면 질병에 걸린 것, 그렇지 않으면 감염되지 않고 신체적 이상이 없으면 건강한 것. 그래서 질병은 뭐다? 신체 기능이 정상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 질병이다라고 설명을 한 모형이죠. 자, 질병의 부재를 의미하는 의학적 관점이다. 그래서 생의학적 모델에서의 건강은 뭐다? 자녀적 개념의 건강이다. 질병에 걸리지 않고 남아있는 게 건강이다라고 했고요. 데카르트의 정신신체 이원론, 심신이원론에서 출발했고, 자, 의사 중심, 전문가 중심의 의료체계, 과학적 중립 이런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의사만이 유일하게 질병과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자, 질병은 숙주, 병인, 환경 세 가지 요인에 의한다는 다요인설이 아니라 특정 병원체에 의한다라는 특정 병인론, 단일 병인론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자, 11번 생의학적 모형 옳지 않은 것. 정신, 육체의 분리, 인간의 건강과 질병 현상을 기계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특징이고 인간을 기계 같은 존재로 설명하면서 질병은 사람의 부속기, 기계 부속기 고장이 난 것이다. 그걸 고치면 건강이 회복된다는 개념이다. 자, 사회 문화, 인간의 일상생활에 관한 설명 다 의미 없죠. 다 배제했고요. 오로지 생물학적 구조와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만 강조했다. 자, 질병에 대한 규정보다 건강 개념을 규정했다? 아니죠. 질병을 규정을 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건강하다라고 설명을 했을 뿐인 거고, 그래서 뭐 상위의 건강을 추구한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고요. 4번. 자, 12번 문제 넘어갈게요. 질병 발생 설명 모형 중에서 병인 숙주 환경의 상호작용이 건강을 결정한다. 생태학적 모형이네요. 자, 여기에서 건강 증진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가 생태학적 모형을 볼 때는 균형이 생태학적 모형에서는 이 병인 숙주 환경의 균형이 깨지면 질병, 그리고 균형이 유지되고 있으면 건강 상태다라고까지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걸 가지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균형을 잘 반대로 맞췄을 때는 더 건강 증진 상태로 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숙주가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지거나 병원체가 아주 줄어들거나 환경이 숙주에게 유리한 환경이 되거나 환경이 병원체에게 불리한 환경이 되거나 그러면 건강 증진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숙주가 우세하거나, 그러니까 숙주의 면역력이 굉장히 좋거나 환경이 숙주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때는 건강이 증진이 될 거예요.
병인이 우세하다 그러면은 질병이 유행하겠고, 환경이 병인에게 유리하다 질병이 유행하겠죠. 그냥 단순히 평형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는 질병 발생의 경우를 설명할 수가 있겠고, 숙주가 병인보다 우세하면 좋을 텐데 환경이 병인에게 유리하면 좋지 않겠죠. 정답은 1번. 자, 13번 설명하는 모형, 사회학자나 심리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형이다.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행태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모형이다. 자,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강조한다. 사회 생태학적 모형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래서 행태적 요인, 사회학자나 심리학자의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회 생태학적 모형에 대한 설명이고요. 13번 정답은 2번이죠. 자, 14번 전인적 모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구성 요소. 자, 전인적 모형은 건강과 질병의 연속선 개념에서 더 나은 건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의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4가지가 환경, 생활습관, 생물학적 특성, 보건의료 체계 4가지였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문제고요. 자, 전인적 모형, 그래서 자, 정신과 육체 또는 그들 간의 외부 환경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한다. 사회 및 내부 생태계가 역동적인 균형 상태다. 질병은 개인의 적응력이 감퇴되거나 조화가 깨질 때 발생한다. 그래서 연속 손상에 있다라는 개념,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개념, 의사는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자, 이 총체적 모형, 전인적 모형은 다양한 보건 사업을 할 때 보건의료 정책의 수단 개발,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모형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4가지 구성 요소, 환경, 생활 습관, 생물학적 특성, 보건의료 체계 4가지죠. 정답 4번. 15번 전인적 모형 설명 옳지 않은 것. 인간은 그를 둘러싼 가정과 지역사회 등의 사회 체계의 구성원이며, 각 개인의 정신과 육체는 그들 간의 또는 외부 환경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다. 전인적 모형의 그냥 정의죠. 그 기본으로 나오는. 자, 건강의 개념은 인간 건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특정 무언가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요인들의 관계에서 설명이 되고 있고요. 자, 건강이란 사회 및 내부 상태가 역동적인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행태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모형은 뭐다?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었죠. 정답은 4번. 자, 16번. 자, 모형이에요. 또 인간은 그를 둘러싼 가정과 지역사회 등의 사회체계 구성원이고, 육체, 정신은 그들 간 외부 환경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다. 계속 똑같은 설명이 나오고 있죠. 자, 제가 이 문제를 더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딱 본 다음에 제가 이걸 막 이제 다 설명을 해요. 그러면 질문을 해요. 이 긴 문장들을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이걸 어떻게 외워요? 우리가 공부할 게 진짜 많은데. 외울 필요 없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안 보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를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에 보면 또 생소해. 또 보고 넘어가요.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설명을 딱 보면 그냥 이거는 전인적 모형에 대한 거. 우리가 주관식 시험도 아니고 논술 시험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대신 계속 꾸준하게 내용을 접해서 그냥 전인적 이 지문들을 보면 이거는 전인적 모형에 대한 설명이지를 연결시킬 수만 있으면 되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 이걸 굳이 앉아서 막 쓰면서 외우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16번 정답은 1번이 되겠고, 17번 생활습관, 환경, 생물학적 특성, 보건의료 체계 이 4가지에 의해서 설명하는 모형이 뭐다? 마찬가지로 전인적 모형이었죠. 자, 18번 던힐에 의해서 제시된 모형이고요. 개인의 생활 환경 내에서 각자의 가능한 잠재력, 사람은 건강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 극대화하는 통합된 기능 수단으로 정의되는 게 웰리스라고 했어요. 자, 환경축, 건강축, 이 축을 제시한 다음에 4분면을 제시했다. 자, 건강은 충만하고 유익하며 창조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의 이상적인 상태다. 자, 건강의 예비적 준비 상태인 불건강, 결국 뭐냐면 불건강하다고 내가 질병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건강해지기 위한 준비 상태다라고 보는 거고, 그 불건강을 극복하기 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건강 잠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예비적인 준비 상태의 사람
사람들은 놓여 있다. 그리고 더 상위 수준의 웰니스로 가고자 한다라는 것, 웰니스 모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웰니스 모형은 이렇게 건강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고 상위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고차원적인 기능, 자, 건강축, 환경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웰니스 모형에 대한 내용이죠. 18번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9번 레벨과 클락의 질병 예방 대책 3단계 중에서 2차 예방. 자, 2차 예방하면은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선별 검사, 집단 검진, 건강 검진. 검사와 조기 치료가 나오면 다 2차 예방이에요. 자, 예방 접종은 1차 예방, 재활 치료, 3차 예방, 환경 개선, 1차 예방이죠. 보통 이런 식의 난이도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자, 20번 레벨과 클락의 질병 자연사에서 예방 대책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자, 비병원성기라고 하면은 질병에 걸리지 않은 첫 번째 단계. 그래서 단계 자체가 비병원성기, 초기 병원성기, 불연성, 현성, 회복기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했어요. 자, 비병원성기는 병인 숙주 환경이 잘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자, 요 시기에는 숙주의 저항력을 길러주고 환경 요인이 숙주에게 유리한 단계다. 건강 증진 활동을 한다. 적절하네요. 자, 초기 병원성기는 병인의 자극이 형성된 단계다라는 건 맞아요. 요 시기에는 특수 예방 접종을 통해서 예방 활동을 할 수가 있겠고요. 선별 검사는 무조건 불현성 질병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불연성 감염기, 불연성 질병기, 증상이 없는 병적 변화의 초기 단계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 활동을 하는 단계는 불연성 감염기가 되겠고, 자, 4번에 발현성 질환기, 현성 질병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임상 질환 단계, 질병 치료를 통해서 악화 방지, 장애 최소화를 위한 활동을 한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죠. 자, 21번. 자, 좀 더 이제 사례로 제시가 되는 문제인데 1차 예방은 폐암 환자로 하여금 금연을 하게 해서 폐암으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하게 한다. 이미 환자예요. 이미 환자에게 금연을 시키는 것은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게 아니라 후유증을 완화하게 하는 것으로 3차 예방으로 보면 되겠고, 자, 2차 예방, 암 선별 검사와 같이 증상 발현 이전에 전임상 단계에서 초기에 암을 발견하는 것. 선별 검사 무조건 2차 예방. 자, 2번에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금연을 권유하는 것이다. 자, 흡연자인데 질병에 안 걸렸어요. 담배를 핀다고 해서 무조건 질병 단계는 아닌 거죠. 그러면 질병에 걸리기 전에 사람들이 금연을 하는 것은 1차 예방으로 봐야 되겠고요. 자, 3차 예방, 질병의 조기 발견. 자, 조기 발견을 하는 것은 무조건 2차 예방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자, 22번에 만성질환에 대한 1차 예방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데 집단 급식소에서 저염식으로 식단을 조절한다. 미리 저염식을 먹는 거 1차 예방이겠네요. 임신성 당뇨병 환자로 치료된 사람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자, 요거는 2차 예방인데 요건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자, 환경 관련 지도를 시행한다. 당연히 1차 예방이겠고요. 금연 교육 홍보 캠페인 1차 예방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2번 지문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1번, 3번, 4번이 너무나 확실하게 1차 예방이고 이미 질병에 걸렸다 치료됐다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최소한 1차 예방은 아니겠죠. 그러면 아닌 것을 2번으로 고르시면 되겠고, 이거는 여러분들 뒤에 우리 역학교재에서도 뒤쪽에 만성질환 파트 나오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 필기하고 하실 필요 없고 그때 만성질환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그냥 그대로 많이 갖다 쓰여져요.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나오는 거고, 자, 이렇게 뭐 영양 강자, 저지방식 제공, 그 다음에 과일이나 야채 공급량 증진하는 것은 건강 증진과 관련된 1차 예방이고요. 자,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의 영양 상담 프로그램, 뭔가 질병에 걸린 것 같지도 않고 영양 상담이니까 1차 예방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고혈압 또는 뭐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런 게 진행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떤 질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그러한 상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2차 예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폐암 고위험군에게 금연 교육을 통해서 금연 교육을 해서 이제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연 교육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2차 예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폐암 고위험군은 어떤 질병이 진행된 상태가 아니라 그냥 담배를 30년 동안 피웠어요. 그럼 폐암 고위험군으로 봐요.
또는 성면에 노출되고 있어요. 폐암 고위험군으로 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질병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2차 예방의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 영양 상담 프로그램인데,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이면 아직 질병은 안 걸린 거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통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흡연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러면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2차 예방으로 보는 거고, 만약에 폐암 고위험군에게 금연 교육을 한다. 그거는 2차 예방으로 넣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폐암 고위험군은 그냥 담배를 30년 동안 핀 사람이에요. 질병이 진행된 사람이 아니라. 또는 성면 노출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질병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거랑은 조금 구분을 해서 보시면 좋겠고, 자, 심혈관 질환, 가족력 어쩌고 하는데 콜레스테롤 선별 검사한대요. 검사니까 2차 예방. 자, 임신 당뇨 병력이 있는 여성들의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거 임신성 당뇨는, 자, 이건 3차로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임신성 당뇨는 어떤 만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된 상태에서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임신 때의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아기를 낳고 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질병이 완전히 진행된 거라고 보긴 어려워요. 근데 이게 또 나중에 임신 기간 동안 당뇨가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당뇨병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약간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과 비슷한 케이스를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2차 예방으로 보는 거고, 자, 신장병 환자의 영양의학적 치료자. 신장병 환자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후에 식습관, 영양의학적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재활적으로 보면 되겠고, 심장 재활이니까 3차. 그리고 당뇨 환자도 자가 관리를 한다. 퇴원해서 집에 가서 혼자 관리하게 해주는 거니까 3차 재활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거. 자, 요 내용은 그대로 우리가 만성질환 파트에서 다시 볼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요.